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장현아님 사연인데요. 서한님과 함께 상황극을 하고 상담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남자친구 역할을 하고 네. 서한님 이제 사연자님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그랬어?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너는 편의점 음식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왜 편의점 음식을 자꾸 먹어? 편의점 음식이 싸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요즘에 잘 나와. 어떻게 보면 이 상황만 들어도 청취자분들이 조금 아실 것 같긴 해요. 지금 서한님이 나름 연기하신 거 맞잖아요. 네. 그 목소리가 약간 변했었거든요. 기죽었어. 맞아요. 기죽은 목소리를 했었으니까. 그럼 제가 사연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동에 살고 있는 이제 갓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방송 듣다가 저도 고민이 있어서 보내요. 지금의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 많고 만난 지 1년 반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5살 많다는 게 이 사연에 조금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서아님은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는 분을 만나시는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6살이 최대였던 것 같아요. 6살. 네. 그러면 이 정도는 좀 나이 차가 많이 난다고 느끼는 분들. 만나지 않아도 뭐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다 그러면 10살? 10살? 10살은 조금 많은 것 같긴 해요. 어찌됐든 앞자리가 다른 거니까. 한 분은 뭐 3이거나 2이거나 네. 한 분은 4거나 3이거나 네. 그리고 이제 사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때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언젠가부터 저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상황극으로 했던 뭐 편의점 음식을 왜 많이 먹는다든지 남자친구한테 서운하다고 말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서운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게 남자친구가 조금 직설적인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러면 어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힘이 들어서 이제 만나는 연인한테 나 오빠 때문에 뭐 서운해 했는데 남자친구가 조금 직설적인 반응을 할 때 뭐 꼭 이 워딩이 아니어도 그 워딩이 막 그게 감정에만 치우치는 워딩이면은 이게 약간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팩트를 기반으로 한 거면은 저는 그냥 오히려 받아들이는 받아들여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래서 이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감정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어도 일단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의견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상관이 생각이구나. 없어요. 네 생각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은데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내가 원래 그런데 뭐 어때?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말을 해주신 게 때론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또 그랬어.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뭔가 하나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느낌인 거잖아요. 또 그랬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직설적인 표현도 했어요. 작은 습관들도 바꾸려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남자친구한테 맞춰주려고 해요. 현아님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주거나 맞춰주려고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꿨어요. 아마 서아님이 얘기한 건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이 사람이 팩트로 얘기한 거라면 받아들이고 네. 팩트가 맞을 수도 있겠고 우리가 이 남자친구분이 어떤 뉘앙스와 어조로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네.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자면요. 남자친구도 또한 저한테 맞춰주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며칠 전에 친한 친구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땐 참지 말고 바로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이거 말하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친구가 또 반응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기를 못했었고 여기 또 말을 해주셨네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따지냐고 할까봐. 이런 것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하를 만나게 되면 네. 나도 모르게끔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거나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좀 경험이 많으니까 이거 맞아. 그런 적을 느낀 적은 없어요. 나이가 많은 거를 좀 무기로 해서 이 나이가 많은 경험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맞을 거야 그런 걸 내가 조금 느낀 적. 아니 뭐 꼭 나쁜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도. 근데 저도 지지 않는 성격이라 지지 그런 않는 사람들 생긴 성격이라 적이 없었군요. 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도 요목조목 따지는 스타일이라. 이 사연자님이랑 정반대 성격을 가지셨습니다. 어떤 날은 그러다 보니 서운함이 쌓인 적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싸우는 횟수도 잦아졌는데 맞춰주다 보면 또 괜찮아져요. 여기 현아님은 싸움이 일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맞춰주는 걸 선택하시는 분 같아요. 네. 이게 뭐 두 분의 연애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몰라요. 마음이 그냥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수 있지만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신 거는 조금 변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보낸 거라고 느끼고요. 저는 이전 연애를 경험하고 나서 온순해진 부분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때로는 남자친구가 걱정해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춰주는 연애가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과거 연애를 통해서 뭔가 좀 변하잖아요. 네. 사연자님은 싸우는 게 싫어지는 부분 같아요. 서아님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이런 건 내가 좀 바뀌었다. 저는 예전에는 엄청 그냥 저도 배려하는 편이고 엄청 잘 챙겨주려고 하고 이런 것까지 챙겨줘봤다 뭐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연애했을 때는 남자친구 수시 정시 다 따라가고 거의 대학을 보냈다. 내가 보냈다. 내가 키웠다. 그 정도였나 보군요. 그러면 바뀌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일단 바뀌는 건 자기가 바뀌려는 의지가 확고하게 있기도 해야 하고 이게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바뀌는 그게 것 가장 같아요. 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연애를 조금씩 해가면서 서로가 처음에는 안 맞으니까 말을 하거나 맞춰달라 하거나 바라게 되거든요. 네. 근데 연애를 1년 하든 뭐 6개월 하든 뭐 그 이상을 해도 그런 거잖아요. 경험해보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야. 내가 여기서 다 맞춰준다고 해서 저 사람 마음을 꽉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온전하게 마음을 닫어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나 나도 마음을 닫을 때가 생기니까 맞아요. 너무 우리가 어른처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런가?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연애하면서 서로 맞춰줘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맞추면 좋을 것 같은 거. 일단 뭐 식습관 이런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도 맞으면 좋긴 하죠. 그렇죠. 맞으면 좋고 또 이제 생활 리듬? 생활적인 리듬. 그러니까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거나 잘 때도 네. 너무 늦게 자는 사람이면 네. 갑자기 뭐 새벽에 전화 와서 전화 안 받아 이러면 좀 네. 그렇잖아요. 또 그리고 또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고 다르죠. 이거는 또 이제 휴무 같은 휴일 경우에도 이런 거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매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쉬는 날은 저는 언제? 딱히 직장인 분들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조금 더 자유롭고 유동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만났었고. 거군요. 네. 기억이 나요. 작년에 오셨던 분도 쇼핑몰 하셨던 분이거든요. CEO셨는데 네네. 그분 또 직장인을 만나지는 못한대요. 맞아요. 휴무가 안 맞으니까 전혀 안 조금 맞는데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잘 못하죠. 네네. 이게 생활 패턴이 다르다는 거는 진짜 이해해준다고 해도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서운함을 느낄 때가 네. 있잖아요. 누군가는 더 기다려야 되거나 누군가는 만나고 맞아요. 싶은데 못 맞아요. 만나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맞춰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것도 있던데요. MBTI로 F랑 T 연애할 우리가 때 그걸 지난주에 그 얘기 했어요. 이해하셨어요? T와 F에 대해서. 네. 저는 F거든요. 어때요? 저 F F예요? 근데 저는 좀 생각하는 건 T로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이거나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걸까요? 굉장히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F들은 현실적인 얘기하면 서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안 서운하더라고요. 그냥 그래 저게 그럼 그렇겠지 이렇게 그냥 약간 T와 받아들이는. F 중간에 있는 분 같은데 그럼? 근데 저 그게 F예요. F가 91%예요. 그럼 맞춰주는 연애, 맞추는 연애 우리가 둘로 나뉘잖아요. 네. 어떤 연애가 맞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연애를 한다 그러면 나는 얘기해 줄 것 같다. 근데 이게 장단이 있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서아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럼 먼저 얘기해 줘. 저는 그냥 맞춰주는 연애?
나름은 나는 맞춰주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군요. 아, 저를 맞춰주는 거요? 그렇죠. 남자친구가 서한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닌가요? 아, 근데 저는 제가 맞추는 편이에요. 아, 그냥. 오히려. 네, 그냥 남자친구한테 그냥 제가 맞추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네. 생활 패턴이라든지 본순 스미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문화생활 같은 경우에도 나는 공포 영화를 보고 싶지 않은데 남자친구가 보러 가자 그러면 공포 영화를 보러 가는 거는 공포 영화 못 봐요. 아 그러면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냥 뭐 남자친구가 술을 좋아한다 이러면 네. 그래, 너는 술을 마셔라. 아, 난 안 마시는데. 네, 그러니까 술자리는 같이 해주는 네, 느낌. 근데 나는 못 근데 마신다. 반만 맞춰주는 네, 느낌. 영화도 맞춰준다는 거는 맞춰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거를 좀 포기했었을 때 우리가 희생을 한다 맞춰준다고 느끼니까 아니 뭐 사원님 입장에서는 그게 맞춰주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밥을 2번 먹은 적이 있죠. 아, 여자친구가 예전에 일이 좀 늦게 끝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날 만나자는 약속이 없었어요. 네. 그럼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만나겠지 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집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네. 9시나 8시 반쯤. 밥 먹었어. 근데 원래 밥 먹었어 그래야 되는데 나는 나 오늘 피곤해서 안 먹었어. 아, 진짜요? 같은 거 때문에 근데 밥 먹은 지 1시간도 안 지났어. 그리고 혼자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맛있는 거 시켜 먹을 때 있거든요. 네. 아니면 맛있는 거를 주변 가까운 동네 맛집에 가서 먹고 오구나. 네. 배가 부른데 또 드신 거죠. 또 먹으면서 아 이거는 조금 웃기는데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었다 한 번도 말 안 했고 먹고 나서도 원래 누군가는 생색을 낼 때가 있잖아요. 나 원래 밥 먹고 왔는데 너가 불러서 그냥 내 배에 들어갔으니까 했었던 거고 이게 성향에 따라 진짜 다를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기버가 있거든. 기버. 네.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은 이게 맞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다 해주고 나서 크게 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계속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 알았었을 때는 네. 그때는 좀 바뀔 것 같긴 해요. 완전 돌아서죠. 여자분들은 그런 적이 언제 있을까요? 여자분들은 보통 남자친구분 되게 좋아하게 되면은 대부분 좀 맞추는 쪽으로 변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게 남자 여자야 그래서 그래프가 다르잖아요. 네. 남자들은 썸 탈 때까지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내려오고 여자분들은 썸 탈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갈수록 직선으로. 여자분들은 보통 내 사람이다라고 딱 느껴지는 순간부터 애정이 더 커지는 것 같고 남자분들은 뭐 다 다르시겠지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약간 안심하게 되는 것 같고 안심하게 되면서 네. 다시 이렇게 본능으로 돌아오는 네, 거죠. 본능으로. 너무 편하게 대한다거나 아니면 내 행동이 맞다고 느끼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 사연자님한테 좀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5살 연상이라고 해서 그 남자친구분한테 그걸 약간 말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내가 좋아하고 사실 내가 편의점 음식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거잖아요. 막 돈이 없어서 편의점 음식을 먹거나 요즘 편의점 음식도 비싸니까. 그렇죠. 약간, 맛있는 것도 많아요. 네, 그리고 너무 잘 나오는 것도 많고 그게 나의 하나의 그냥 식성의 기호일 뿐인데 그거가 싸움이 된다고 계속 피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내가 케이크 안 먹고 그냥 편의점 음식 먹는 거 이런 거랑 뭐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좀 더 자신의 그걸 표현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현아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우리가 나이라는 건 숫자에 불과한 게 연애를 할 때는 다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게 조금은 다르거나 이상하다는 느끼면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변하려고 느껴야 되는데 막연하게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강요하잖아요. 너 그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예전에 방송 보니까 옷 같은 거로도 이렇게 이제 터치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항상 편하게 입던 옷인데 그쵸. 연애를 하면서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말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죠, 말투. 근데 우리가 항상 예쁜 말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조금 화가 나거나 아니면 서운함이 있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내가 오늘 힘든 일이 있는데 데이트하러 즐겁게 갔는데 오자마자 이제 남자친구가 바로 뭔가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잘못했던 것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표정이 굳을 수도 있고 서운하다는 말부터 딱 나와서 감정적인 맞아요.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보면서 이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를 맞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너무 심하다. 내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 상황 속에 계속 갇혀 있다. 그건 나쁜 거예요. 맞아요. 그냥 오늘 데이트 재밌게 했다. 그냥 잘 넘어갔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오늘 뭐 잘못했지? 오빠가 왜 화났을까? 이거는 내 자신을 가여먹는 거죠. 맞아요. 서아님은 뭐 그런 거 없었을까요? 저는 말투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긴 한데 왜요? 내가 굳이 내가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됐었던 말을 하는 거에 대한 나도 모르게 욱했을 때가 있어요. 네, 자아성찰. 이거는 그냥 더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좀 이걸 되게 욱했구나. 약간 이런 거. 제가 서아님을 2번밖에 못 뵀지만 네. 지난번에 사연 얘기할 때도 네. 그런 게 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실 때는 조금은 스트레이트이신 분이지 않을까. 되게 근데 저는 원래 엄청 말 안 하고 그냥 참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조금. 이제는 굳이 뭐 말 못할 것도 없고 나 중심으로 조금 연애관이 바뀐 것 같긴 해요. 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요. 왜냐면 상대를 배려해주거나 존중해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내 사랑에 대한 확신, 이 탄탄한 게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어릴 때 연애를 제가 뭐 못났다, 조금 뭐 바보 같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때는 그냥 다 부딪히는 연애 같아요. 맞아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달라져요, 진짜. 이거 들으시는 20대 분들도 엄청 연애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는 게 정말 피와 살이 된다는 걸. 그게 언젠가는 나한테 좋은 밑거름이 되어서 네, 무조건. 내가 더 좋은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내 사랑이 언젠가는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죠. 네. 현우님한테 그래도 따뜻한 조언 한번 해주세요. 언니잖아요, 언니. 일단 현아님께서 그 남자친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랑이 더 큰 사람이 맞춰주거나 이렇게 자꾸 뭔가 그 상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이 관찰하거나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나서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현아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굳이 그 사람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안 하면 나중에 손해예요. 네. 진짜. 그냥 현아님은 현아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면서 그거를 좀 더 존중해주고 더 같이 해줄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 있다는 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것들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왔었을 때 혼란스럽거나 네. 아니면 스스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까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남자친구분을 아직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면 계속 부딪혀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한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2가지 같아요. 하나는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30대로 갈수록 이성을 만나는 숫자는 줄어들어요.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가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30대 꽃이 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30대에도 꽃이 피는데 그거는 횟수가 적은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고 20대 때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거나 나와 좀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 만나도 괜찮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30대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겠지만 결혼이라는 걸 전제한다거나 아니면 상대가 결혼을 전제하게 되면 내 모습을 잃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적인 걸 보는데 20대 때는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하거나 내가 보는 눈이 아직 넓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회의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연애에서도 자유롭거나 조금 더 만남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좋으면 30대까지 만나시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면 빨리
다른 사람 만나봐야지. 음, 솔직하게 1년 반 정도 만났으니까 또 누군가 만나다 보면 또 좋은 사람 생길 테고. 다음 연애가 힘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내가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걸 제일 고민하잖아요. 만날 수 있죠.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 경험자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그때 당시 연애가 불타오르고 열정적이고 내가 모든 걸 다 해도 그 다음 연애는 또 다른 걸로 사랑만큼의 값진 걸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해는님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